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목적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생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지장이 없게 해주려는 게 우리가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시켜 주려는 데다 목적을 두고 오히려 해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정우성입니다. 세운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건입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골프 라운딩도 많이 가실 텐데요. 골프가 또 생각보다 좀 부상 위험도도 높은 스포츠잖아요. 우리가 전문으로 하는 손목, 손가락 부상이 골프에서 좀 흔하게 발생하는데 유명한 선수인 타이거 우즈 손목 부상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Tiger has not hit a fairway on the entire first nine. Uh-oh. 일단은 부위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손목 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손목 뼈가 탈구가 되었다 그러는데 정말로 탈구가 됐을까 하는 의구심은 들고요. 왜냐하면 손목 탈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심한 손상이기 때문에 이게 셀프로 도수 정복을 하고 재활이나 이런 걸로 회복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탈구라는 거는 뼈가 어긋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뼈가 어긋났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뼈가 어긋나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뼈가 어긋나는 탈구까지 이어졌다고 하면은 그거를 도수 정복을 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몇 주 이상은 깁스를 해서 고정을 하고 주변 조직이 회복될 수 있게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또 회복해서 라운딩을 했고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그런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즈 대회 하면은 타이거 우즈가 굉장히 애착이 많은 대회예요. 여러 군데 우승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메이저 대회라 그래서 그 골프 PGA에서 상금이 많은 대회를 4개를 짚어서 4대 메이저 대회라 그러거든요. 마스터즈, US 오픈, D 오픈, PGA 챔피언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타이거 우즈가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대회예요. 저 대회가 조금 몸이 불편하고 안 좋더라도 타이거 우즈가 참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대회가 마스터즈 대회거든요. 그때도 아마 타이거 우즈가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이 마스터즈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석을 했고 샷에 무리를 하다가 다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일단 이제 만약 손목이 다쳤다라고 하면은 가장 흔한 걸로 탈구가 된 게 맞다 그러면 원위 요척 관절이 탈구가 됐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원위 요척 관절이라는 거는 손목을 잡아주는 인대, 즉 그 우리 인대가 그 유명한 TFCC 삼각섬유연골이 손목 관절을 잡고 있는 부위거든요. 그 원위 요척 관절이 탈구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100% TFCC가 파열돼요. 이 파열된 게 정말로 있었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다친 거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과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손목에 있는 수근골이라는 뼈들이 있어요. 뼈들이 탈구가 되는 손상은 굉장히 고에너지 손상에서 탈구가 돼요. 그냥 넘어지는 정도로 탈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떨어지는데 손을 확 짚으면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럴 때 탈구가 되는 이런 손상들이 수근골이 탈구되는 손상이니까 타이거 우즈가 스윙을 하다가 탈구가 된 거는 수근골의 탈구까지는 아닐 거고 원위 요척 관절에 탈구 비슷하게 손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뼈를 스스로 밀어넣으면 주변 연부 조직 손상이 생기지 않나요? 처음에 다친 과정 말고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2차 손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탈구된 상태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내원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뼈가 어느 방향으로 탈구가 됐고 어떤 구조물들이 다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정복을 해야지 이제 그런 추가 손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골프 칠 때 임팩트 자세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있을까요? 많죠. 그거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손목을 쓰지 말고 손목을 견고하게 한 상태에서 스윙을 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손목을 이렇게 유지하고 스윙을 하다가 내가 예기치 않은 부위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내가 이 손목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손목이 다칠 수 있는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타이거 우즈가 다쳤다라고 하는 손목의 부상도 아마 그런 경우에 기인의 손목뼈가 탈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싶고, 또 그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채를 손가락으로 잡아야 되니까 스윙을 하다가 손가락의 관절들이 비틀릴 수 있어요. 손가락을 잡고 있는 관절들이 비틀리면 손가락 이 관절들을 양옆에서 잡고 있는 측부인대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측부인대가 손상이 되거나 손가락 관절에 탈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그립을 잡게 되면은 손으로 이렇게 잡게 되는데 그립이 딱 만나는 부위가 유구골이라는 뼈의 이 돌기 부분하고 만나게 돼요. 이 부분에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잦은 외상이 가해지면 유구골이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돌기 부분이 부러져서 손상을 입어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흔하게 저 같은 초보자들한테 자주 생기는 방아쇠 손가락도 맞아 방아쇠 수지증. 아직 골프 그립을 쥐는 게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립을 잡아놓고 나면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이 그립을 안 풀고 계속 몇십 분 아니면 1시간 가까이 이 상태로 계속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구부린 상태로 계속해서 손에 힘을 주고 있다 보니까 손바닥 쪽에 있는 이 구부리는 힘줄을 따라서 무리가 가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는 방아쇠 수지 증후군도 흔하게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건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계속해서 꽉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립을 잡았을 때 우리가 A1 활차라는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압력이 가해진 부위를 꽉 잡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얘네들이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그립을 자꾸 풀어서 다시 손을 좀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그립을 완전히 세게 잡고 이렇게 꽉 밀착해서 잡는 거는 손가락의 관절에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원장님은 그러면 골프 쳐서 아픈 사람들 오시면은 쉬라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세요? 두 분은? 굳이 골프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운동을 하다가 다치시거나 불편한 게 있으시면 일단은 저는 쉬라고 많이 권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운동을 하다가 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직접적인 외상에 의해서 다치는 게 아니다 보면은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생기는 그런 부상들이기 때문에 그 부위가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통증이 잦아들거나 좋아질 때까지 불편하시더라도 운동을 좀 쉬시고, 그다음에 재활 운동이나 뭐 스트레칭 위주로 관리하면서 지내보시다가 다시 복귀하는 거를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계속 골프를 치거나 이럴 때 더 부상의 정도가 심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은 좀 쉬라고 하고, 정말로 이 환자가 골프가 없이 못 살 정도로 이렇게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약간의 불편함을 각오하고라도 쳐보라고 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 이렇게는 정말 골프를 못 치겠다라고 느끼는지, 이 정도면은 그냥 지낼만 하다라고 느끼는지 테스트를 해보기도 해요. 꼭 다 못 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목적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생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지장이 없게 해주려는 게 우리가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시켜 주려는 데다 목적을 두고 오히려 해보라고 할 때도 있어요. 환자분들 성격이나 캐릭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조심성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냥 좀 편하게 쓰세요라고 하는 편인데, 정말 말을 잘 안 들으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하시니까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